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창의 개수가 지금 1인 3차함수 fx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gx는 g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다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대다수가 결국엔 그래프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를 그려서 추론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함수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실수에서 결국에 ht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도 형광펜으로 한번 밑줄을 칠게요.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실수에서 자, 그 다음에 t1, t2, t3가 지금과 같은 순서대로 어떻게 해요? 되어 있는데 0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나라고 하는 것과 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부터 좀 파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그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함수 ht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gx의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힌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얘는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으실 수 있지만,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입니까? X축이 점근선이다. 예, 꼭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gx라고 하는 게 지금 fx 곱하기 지금 2의 x거듭제곱입니다. 그런데 얘가 3차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실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실근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엔 fx라고 하는 게 결국엔 무엇이었을 때요? 0인 경우에서 실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 equal 0이다라고 했을 때 얘가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고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 한 개를 갖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근선은 지금 x축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고 만일에 fx equal 0이라고 하는 게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 지금 보시면 2의 x제곱이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우선은 제가 이 설명에서 생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뭐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fx 자체가 예를 들어서 a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의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gx라고 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줄 때 fx 곱하기 다시 어떻게 2의 x제곱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의 x에다가 2의 x제곱 플러스 fx에다가 다시 2의 x예요. 요령을 알고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2x로 어떻게 묶어주게 되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가 그대로 다시 플러스 f'의 x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얘 자체가 결국에는 3차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함수의 극대극소를 나뉜다라고 했을 때 이퀄 0에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극대극소가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은 지금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감소가 일어나고 다시 여기서 증가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다가 다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감소하고 계속 증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대극소를 따져가면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는데 얘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감소를 하더라도 얘가 정근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감소가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고, 포인트 자체는 지금 보는 바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X축의 아래쪽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좁혀서 그려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결국에는 한 개의 교점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t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x equal gt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t의 값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극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극소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뜻입니까? gt라고 하는 함수 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t에서의 지금 보는 것이 gx equal gt가 결국에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만 쓸게요. 결국에는 h, t의 값은 결국엔 뭐가 된다?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t보다 작은 값과 큰 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보다 작을 때는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납니다. 됐습니까? 얘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t의 값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초록색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그었을 때 결국에는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편의상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를 편의상 t1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t1보다 작은 값에서는 t1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t1보다 작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요? 두 점에서 만나요. 얘를 2라고 할게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t1보다 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점에서 만나기는 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점 여기에서 어떻게 x축의 요 점에서 만나는 요 점을 제가 편의상 t2라고 한다면 t2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까? t2에서는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t2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계속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납득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T1과 T2에서만 불연속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가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듣기 이전에 우선은 얘와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이어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개의 실수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3개부터 한번 건드려 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X축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한 점, 두 점, 세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간다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보장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x가 무한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 fx라고 하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되고요, 2의 x거듭 제곱도 무한으로 발산 처리가 될 것이므로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무한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프 형태 자체가 3개의 실근을 가지면서 결국에는 증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이것도 좀 지우고서 진행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분명히 제가 그렸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어떻게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그 포인트 자체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극소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근선과 만나고 있는 요 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불연속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극소만 나왔지만 극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극소, 극대, 극소, 그리고 만나는 점이 총 3개. 그러면 적어도 지금 보시면요,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4개, 5개, 6개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의 실수에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겁니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여기선 6개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거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오바스럽게 몇 개를 좀 그냥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가 답을 내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뜯어보자고요. 자, 봅시다. 얘를 지금 정근선 x축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t, 그 다음 여기 이 녀석,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 얘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하고, 얘를 t3라고 하고, t4라고 하고, t5라고 하고, t6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말한 대로 그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 한번 해볼 건데, t1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근데 t5에서의 점이 더 어떻게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긋게 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하나, 둘, 세 개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얘는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t1보다 작은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더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4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T2에서는 지금 보시면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3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3개 됐죠. 그럼 T1과 T2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T1과 T2 사이에서는 역시나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는 계속 어떻게 4개가 발생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T3에서는 어떻게 2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2개. 2개는 여기다 그릴까요? 됐죠? T2와 T3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1개, 2개, 3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T2에서의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3와 T4인데 T4 같은 경우에 역시나 3개입니다. T3와 T4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 2개,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3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T5였을 때 이때는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러니까 얘때는 한 점, 얘는 2개였고요. 얘는 3개였죠. 자, T4와 T5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지나게 되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렇게 그었을 때
T4와 T5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왼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선 네 개.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세 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지금 요 녀석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또 두 개예요. 네, 그래프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해보니까 어떤 게 중요했었죠? 지금처럼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접하는 경우에 지금처럼 만나고 있는 점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찌됐든 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는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는 것까지 좋고 다시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얘랑 동일한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여섯 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T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를 편의상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그리겠습니다. 2. 자, 얘보다 지금 T1을 여기라고 할게요. T1보다 작은 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4개에서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 자, 그 다음에 T1과 여기를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T1, T2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뭐 이렇게 그냥 그어버리면 되니까 4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T2와 T3, 여기를 T3라고 했을 때 T3에서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점. 하지만 T2, T3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세 점.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T2에서는 어떻게 해요? 3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3. 여기까지 납득됐습니까? 자, 그 다음 T3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T4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T3와 T4 사이에서는 역시나 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T4에서는 역시나 3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5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T5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T4와 T5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 역시나 이렇게 그냥 그어버리면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세 점이요. 세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5와 실제 T5에서는 어떻게? 두 점이에요. 이때는 또 두 점? 제가 이거를 좀 밑으로 그렸어야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뭐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T5, T6라고 할게요. T5와 T6 이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개. 이 사이에서는 4개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요렇게요. 요렇게. 됐습니까? T6에서는 어떻게 해요? 3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만났을 때 요점. 자,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를 T7이라고 한번 해본다면 T7에서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 근데 T7과 T6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세 개.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T7의 오른쪽 편에서 어떻게 해요?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요? 7개가 어떻게 해요? 불연속이 만들어진다. 즉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분명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설명들은 제가 이미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T, 축.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거 점근선이에요. X축인데 점근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 한번 볼게요. 얘를 T1, 얘를 T2, 얘를 T3, 얘를 T4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봤을 때요, 4개의 점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니까 즉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하나 더, 아까 우리가 이 보조선을 그은 적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렇게 하나를 더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갈 거냐면 T1에서는요, 지금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1보다 작은 데에서는요, 총 4개의 점이에요. 됐죠? T1과 T2 사이에서는요, 역시나 4개입니다. T2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죠? 두 점에서 만나요. 자, 그 다음 이 초록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초록색이었어요. 자, 그러면 요 선과 요 선 사이에서 T2 사이에서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4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4개. 자,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요 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3개의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초록색 선과 그 다음에 T3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2점입니다. 2점.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자, T3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점입니다. 1점. 자, T3와 그 전에 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 선과 T3 사이에 있는 점을 한번 찍었을 때,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2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3점에서 만난다고요. 3점. 자, 그 다음에 얘랑 그 다음에 얘 사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랑 얘 사이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보시면 다시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얘랑 얘 사이가 되어버리면 이때는 요렇게 되겠죠. 여기를 지나면서 요렇게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요렇게 돼요. 납득될까요? 자, 그래서 T4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선 2점. 이렇게 되겠죠. 2. T4를 넘어가는 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개.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에서 불연속이 일어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엔 미분 불가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5개를 명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지우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뭐 여러 경우를 나누는 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어떤 걸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빠르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갔다가 어차피 2점에서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여기서 1점, 여기서 1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얘 X축이에요. 점근선인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좀 예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극소, 교점, 극대, 정근선과의 교점, 그 다음에 이것도 따질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얘 T1, T2, T3, T4, T5. 자, 정확하게 5개 나오는 거 맞죠? 여기에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극대나 극소를 이었을 때 만나는 교점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는 하나만 있고요. 근데 그 하나가 지금 어떻게 T5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 문제는 다소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자, 한번 똑바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요 녀석을 제가 T축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1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요. 됐죠? T1보다 작은 데서 어떻게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요. 보이시죠? 자, T1과 T2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점입니다. 역시나. 자, 이렇게만 쓸게요. 자, T3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점입니다. 됐죠? T2와 T3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점입니다. 3이라고 쓸게요. T3와 T4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3와 T4 세 점입니다. T4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T4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어지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요. 자, 됐죠? 입니다. 자, T4와 T5입니다. T4와 T5.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T4에서는, 그렇죠. 3점. 그리고 T4와 T5에서도 마찬가지로 3점이죠. 됐습니까? T5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점이죠. T5보다 큰 데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가지고서 같이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자, 우선 나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T1, T2, T3가 있는데 T4, T5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T4가. 그러면 0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달을 같이 한번 또 봅시다. 달을 한번 보면은 마이너스 2의 자극한, 그때의 자극한의 값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의 값이랑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 됐죠? T2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0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달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자, 제가 지워드릴게요. 좀.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의 자극한,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t의 0으로 가는 0에 대한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극한으로 나누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연속하지는 않지만 좌우극한이 서로 같다라는 거고, 0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에다가 1을 더했을 때랑 서로 같다라는 거죠. 당연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T4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T4에서의 어떻게 함수값은 2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3인데 0의 극한값이 서로 같은,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데 결국엔 여기가 극한이 3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T4는 0이 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봅시다. 이 0과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이 fx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3차함수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에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에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3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5고요. 그 다음에 3, 3, 9. 그래서 어떻게 45가 답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 풀어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접근 자체를 아예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고 난도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경우를 다 나눠가지고 어떻게 해요?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인 거지 생각 자체를 못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세세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복습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